안녕하세요, 조필입니다.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기초적인 정비 할 줄 알면 너무 좋은 거 아시죠? 자전거 정비 중에서 기초 중에 기초, 난이도 그냥 D급 이 정도 되는 정비가 바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거거든요. 오늘은 스램 브레이크 패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패드 교체에 필요한 준비물은요, 교체할 패드를 구입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육각 렌치 세트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롱로우즈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먼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. 먼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패드를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. 이걸 보고 마모 상태를 보고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늦게 교체하시면 로터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때 교체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. 자, 오늘 교체할 패드는 엘리게이터사의 패드인데 사실 지금 여기 껴 있는 것도 똑같은 패드입니다. 제가 써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서 또 같은 걸로 구입을 했고요. 가격은 한쪽에 10,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 두 개 하면은 20,000원 조금 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이제 오가닉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라고 여기 써 있죠. 그리고 이제 스램 같은 경우는 아비드 엘릭서 방식 구입하시면 대부분 호환이 됩니다. 이 지금 오가닉 패드라고 하는 거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의 패드의 소재를 나타내는 거죠.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메탈 패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가닉 방식도 있는데 오가닉 방식이 소음이 더 적고 그런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이미 한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성능이 불만이 없어서 같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혹시 이 브레이크 패드 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거 뭐 광고하는 영상은 아니고 오늘은 패드를 교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패드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실 때는 바퀴를 빼고 교체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그러면 앞쪽 교체하는 영상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. 뒤쪽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앞바퀴 빼고 시작하겠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제 자전거는 에속 에이토스고요. 제가 보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를 작년 아니고 재작년, 그러니까 22년 10월에 교체를 했더라고요. 그래도 아무리 못 타도 한 5,000km는 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패드가 오래 가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바퀴를 뺐죠. 먼저 바퀴를 빼시고 이 뒤에 볼트를 잡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지? 핀을 빼 주시고요. 그리고 이 볼트를 풀러 주시고 뒤에서 패드를 쏙 빼면 빠지거든요.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뒤에 볼트를 잡고 있는 핀이 있거든요. 요거를 딱 이렇게 요거를 빼준 다음에 그래서 이 롱로우즈가 필요한 거고요. 그리고 이 육각 렌치는 2.5mm짜리 육각 렌치입니다. 패드를 잡고 있는 나사를 풀어주면 이렇게 볼트가 빠지고요. 그죠? 패드를 빼는 건 이 뒤쪽에서 쏙 빠지거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머리만 좀 살짝 빼봤는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패드가 빠집니다. 너무 쉽죠? 이렇게 뺀 다음에 새 패드를 그냥 꽂아 넣으면 이론상으로는 끝나는 겁니다. 자, 빼낸 패드인데요. 패드는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패드가 있고 가운데에 그 패드를 탄성 있게 벌려주는 이런 스프링 장치가 하나 껴 있습니다. 새거 브레이크 패드고요. 새거하고 헌거는 컬러 차이가 좀 딱 나네요. 이렇게 헌거. 그래도 한 4,000, 5,000km는 탔을 것 같은데 우와 뭐야? 너무 많이 남았는데? 더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괜히 교체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튼 뭐 기왕 새 거를 샀으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 있잖아요. 스프링에 이렇게 꼈을 때 많이 닳아지다 보면 이 스프링 두께만큼 닳아지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기 전에 교체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스프링 두께만큼
마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스프링이 브레이크 로터에 닿겠죠. 그러면 제동도 당연히 안 잡히고 브레이크 로터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스프링 두께보다 더 두껍게 남았을 때 교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, 저는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은데 새로 샀으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론만 설명드리면 이제 새로운 세핑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다시 똑같이 장착을 한 다음에 아까 뺐던 이 여기에다가 쏙 넣으면, 그죠?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.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? 기존에 좀 마모가 된, 그러니까 닳아진 상태의 패드를 빼고 더 두꺼운 마모가 되지 않은 패드를 집어 넣는 거니까 패드의 두께만큼 더 좁아져 있겠죠. 여기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바퀴를 끼우면 브레이크 로터가 이 패드 안쪽, 이 패드 사이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패드를 넣기 전에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이 오므러진 피스톤을 살짝 벌리고 새로운 패드를 넣어줘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가장 귀찮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,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작업이고, 이 패드를 벌려주는 이 행위가 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바퀴를 꼈을 때 패드와 브레이크 로터가 간섭이 생겨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바퀴 회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브레이크 피스톤을 최대한 벌려주고 패드를 꽂으셔야 됩니다.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 안에 보면 동그랗게 있는 게 바로 브레이크 피스톤입니다. 저 녀석을 타이어 주걱 같은 물체로 눌러서 집어 넣어주는 게 핵심입니다. 이게 가능한 최대한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. 최대한. 그래야지 두 번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. 아마 분명히 샵 같은 데는 이걸 또 벌리는 공구가 있을 텐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그런 거를 구하기는 힘들고 또 구비해 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힘을 줄 수 있는 타이어 주걱 같은 경우면 충분합니다. 피스톤을 벌려주는 작업만 하시면 그냥 90%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패드를 넣어 주고요.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. 아까 뺐던 나사 꼽아 주고요. 그리고 2.5인치 육각렌치로 돌려주고요. 혹시나 풀렸을 때도 빠지지 않게 이 나사 핀 끝에다 꼽아주면 패드 교체 완료됐습니다. 너무 쉬워서 이게 정비 영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자린이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봤고요.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어렵죠. 이렇게 하고 바퀴를 딱 꼈을 때 그냥 제대로 돌아가면 끝나는데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한 방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바퀴를 끼우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패드가 닿아서 잘 안 굴러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피스톤을 벌리는 작업만 제대로 하셔도 해결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스루엑스까지 장착을 했고요. 대충 장착한 다음에 돌려보면 안 돌아가죠. 안 돌아갑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안 돌아가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패드를 벌려 주셔야 됩니다. 안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패드 간격, 패드와 패드 간격이 좁아서 로터에 닿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. 뭐가 됐든지 쇠로 된 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으로 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요,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스램 같은 경우는 이 레버 머리에 브레이크 레버 컨택트 인이라고 하는 요 볼트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레버의 간극을 조절해 주는 볼트인데요. 이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
레버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든요. 만약에 피스톤을 다 벌렸는데도 바퀴가 잘 안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이 컨택트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래도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은 상태에서 이 캘리퍼를 잡고 있는 두 개의 볼트를 풀렀다가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은 상태에서 다시 조여줍니다. 그렇게 한번 또 해 보시고요. 그래도 소리가 살짝 난다. 이런 경우에는 로터가 아주 살짝 휘어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는 로터를 필 수 있는 공구가 없다면 가까운 샵에 가셔서 손을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. 만약에 로터를 살짝 휠 수 있는 공구가 있다면 그 소리 나는 부분에서만 살짝 교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미세한 소음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거든요. 가능하면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. 잘 됐죠? 자,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브레이크 캘리퍼의 피스톤을 최대한 벌려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. 그 부분만 제대로 하시면 패드를 교체하고 나서도 이렇게 한 방에 잘 돌아가죠?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스램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고요.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정비는 집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. 그리고 혹시 샵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내가 알고 맡기는 게 훨씬 좋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상 공유 드리는 거고요. 모든 정비가 다 그렇지만 한 방에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중간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거든요. 그러더라도 이런 기초 정비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해보면서 기초 정비 실력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이상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교체 영상이었고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